제자. 저기 뭐지, 너네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2025년 서울대 입시는 수시 역량평가다, 역량평가. 영양평가요? 역량. 영양. 영양평가. 콜라 먹으면 안 되나? 뭐, 영양소 평가한다고? 나 영양소 가지고 있으면, 지방. 가장 많은 열량을 낼 수 있어. 당연하지! 자, 당연하지! 지방으로 따지면 나는 그냥, 벌써 그럼, MIT라는 예대도 가면 야, 누가 요새 MIT 취급해줘. 예대. 됐거든? 요새, 하버드 5야. 그럼 뭐예요? 요새 칼텍이 1등이야. 칼텍이 어디예요? 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도 모르면 어떡해! 칼텍이 1등이야, 칼텍. 칼퇴요? 그 다음에, 칼퇴를 하고 싶다, 진짜. 자, 근데 너네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제 우리나라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내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건 수능 점수 20점 정도는 봐주겠다는 거야. 간격을. 20점이요? 점수가 20점이에요? 차이가 나도. 그럼 4점짜리. 순간적으로 20점이면 해볼만하겠네. 야, 20점이면 강남에 있는 애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 근데 뭐가 되냐, 뭐가 차이가 나냐, 강남 애들이 딱 하나 안 되는 거. 역량. 너네가 뭔가를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만들기를 해야 된다면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서 정말 만들기를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너네가 그림을 갖다 그려보면 그림을 갖다 잘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왜 상황극을 갖다 시키는지 궁금하지? 네. 근데 상황극 왜 시키느냐? 호소력. 너네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연기. 이 공감? 서로 공감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극티가 겁나 많다. 그래서 일단은 너네들한테 뭘 주문했냐면, 선생님 제자 한 명한테 작년에 뭘 주문했냐면,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갖다가 사는데, 이 과일이 딱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임산부와 내가 과일을 선택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 그럼 임산부하고 당연히 임산부한테 우리가 여기서 줘야지. 그치? 근데 그 과일을 갖다가 내가 취할 수 있는 상황극을 갖다가 만들어서 내가 과일을 얻기까지의 설득적인 논리로 그걸 짜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이 과일을 뺏어야 되는 건 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교수님이 임산부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교수님이 과일 가게 주인이 되셔서 그 상황극을 갖다가 해가지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그 교수님을 논리적으로 뭐 해야 돼? 이겨야 되는 거지. 모범 답안 알려줬어요. 뺏었어요? 뺏었지. 그래서 그 친구는 갔지. 예, 저 모범 답안을. 어떻게 뺏은 거예요? 아니, 임산부가 물론 중요한 거는 알겠으나 거기 있는 부분에서 내가 이것에 대한 구매를 먼저 하려고 했던 거는 확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과일이 제철 과일이어서 따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면 다른 곳에 가서도 살 수가 있는 부분이다. 지금 현재 여기 과일 가게에 올 때까지 임산부가 걸어서 과일 가게에 도착을 했다면 지금 몸에 무리는 갈 수 있지만 전혀 못 움직이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과일을 다른 가게에서도 살 수가 있다. 근데 이거 반대로 얘기해보면 선생님이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기회에 대한 제공에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기회를 얻은 나는 그것을 내 거라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내가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거기 임산부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그것에 가지는 것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내가 만약에 인성이 정말 좋아서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구매한 거를 다시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그렇지. 그 임산부에게 판매를 하는 거는 가능한 거지.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제 더 인성 투인 거는 내가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 그 같은 그치. 싸게 받으면 안 되지. 싸게 받으면 얘들아 점수 깎여요. 거기서 같은 조건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돈을 구매를 갖다가 해서 나는 내 돈을 그대로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나는 좋은 일 하는 케이스를 갖다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를 갖다가 이제 너네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자, 자네가 그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진 수상 목록이 200 몇 가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
친구들에게 미안. 근데 그 200 몇 가지인데 교수님이 그 생년기부를 보더니 아니 자네는 이 상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 받았지? 학교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미안한 이 마음은 조금이라도 없었나? 자네가 상을 이렇게 다 휩쓸어 버리면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대학이라고 하는 건 꿈도 못 꿀 것 같은데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그 친구들에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친구들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만약에 그 친구들도 원했다면은 언제든지 그 상을 취득할 수 있는 똑같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상을 갖다가 휩쓸 수 있었던 거는 그 친구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 스스로 그런 기회를 버린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정답이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너네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거를 물어본 대상은 여학생이야. 그리고 그 학생은 우리나라 광역시의 한 군데 중에서 탑이야. 걔가 무너지면 그 밑에 다 무너지는 거야. 정점에 있는 애야, 정점. 꼭대기에. 근데 걔가 그 답을 못하고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울었어. 5분 내내 울었어. 그래서 탈락했어. 진짜로 내가 미안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정확히 생각하면 진의 영향이 부족한 거예요. 잠깐만 얘들아. 뭐랄까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고민이지 않아. 아니 받고 싶으면 니네가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거 그냥 내 입장에서만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라 그런 얘기겠지. 요거 한 가지만 좀 보고 갈게. 저거는 너는 봤는데 너네 둘은 봤는데 다른 애들 안 봤어. 저거 3시간 아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음료수를 너무 많이 여기서 그 한 가지 됐어. 갔다 왔다. 코바콜라 한 번 했었다. 정신이 나가. 이것 때문에. 신이. 서울대가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이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 같이 공유를 해주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물의 그 작용 조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 너네 세 가지를 대라고 하면 어떤 거 우리가 될 수가 있지? 보통 생물이라고 하는 거.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 또, 호흡을 할 수 있고 또, 뭔가를 소비하는. 소비하는 거. 여긴 수준이 좀 높다. 소비하는 것도, 그 소비하보다 재생산. 더 수준이 높아졌어. 원식 이거 다 나왔네. 야, 또.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다. 좋아. 야, 여기는 이 부분은, 너네 여기 있는 이 부분 수준 완전 높네. 야, 아까 애들 대답 하나도 못했는데, 그지? 야, 여기 애들 잘하는 거야. 생물은 말이야, 재생산. 그때 아무도 대답 못했잖아. 저 그때 없었어요. 있었잖아. 나 그때 밖에 나가 있었어 저기. 자, 재생산할 수 있다라고. 물질 대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다는 이게 무슨 얘기지? 내가 분해를 갖다가 한 물질을? 다시 내 살로 만들어진다. 왜 살이야, 날 보면서. 설마. 너는 그런 기쁜 뜻이 있었구나. 능글맞더라. 나를 보면서 살. 자, 그치, 살이지, 살. 근데 맞는 얘기야, 없는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야. 원래 포도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더 많아지게끔 되어지면 그 포도당이 우리가 뭘로 바뀌니?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재생산할 수 있지. 엄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물질 교환을 갖다가 우리가 하면서 외형이 유지돼야 된다. 여기 물질 교환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세포의 모양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이 부분에서 자, 자신과 같은 생명체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번식 능력, 즉 생식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생물이다라고 이야기 갖다 해. 근데 내가 이거 왜 보여주냐면 얘들아, 선생님이 엘리지아라고 하는 이 민달팽이가 있는데 이 민달팽이가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식물 도감에도 있고 동물 도감에도 있어. 그래서 이게 식물인지 동물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게 우리도 뭘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염록. 엽록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엽록체를. 그래.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하, 야, 엽록체를 세포 내에 우리가 넣을 수 있을까? 아니요. 지금은 불가능하지? 지금은 불가능해. 그치. 근데 그 부분보다도 아까 저 친구가 얘기했던 엽록체에 우리가, 엽록소에 유전자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우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자, 여기서 엽록체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슈렉과 같은 이런, 아까 여기는 피오나였어. 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광합성하는 인간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식물이야, 동물이야? 동물 아니에요? 둘 동물 아니에요? 둘 다. 벌써 의견이 갈리지? 자, 그러면 동물이야, 식물이야? 예? 너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쩌면 형하고 똑같냐? 식물이야, 동물이야? 아니 움직이잖아. 움직이니까. 사이 근데 어딘가. 정작 양분을 얻는 뭐라고 생각해? 그 사이 어딘가요? 그 사이 어딘가? 새로운 총. 자, 근데 얘들아, 아주,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아까 선생님이 이거 자료 만들면서도 흥분했어. 왜냐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엽록체의 사람 몸속에 우리가 가능할까 물어봤더니 이게 되더라, 얘들아. 우리 혈액에 있는 그 적혈관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붉은색 단백질이 있지? 햄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이 식물의 엽록소야. 이거하고 모양이 어떠니? 비슷하네. 비슷해. 근데 식물에도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뭐하다? 있다. 단지 식물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이 크고 소비 능력이 어때? 적어. 그 대신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다르면 중심에 있는 핵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이 식물의 엽록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야?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에 우리가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뭐야? 철. 근데 이 두 개의 구조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구조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요소가 달라.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인체의 효능으로 우리가 바꿔서 치환해서 쓸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깨끗한 혈액을 만들 수 있어. 하은아, 거기, 잠깐만. 하은이가 2명인데? 저 분홍색 하은이. 하은아, 여기서 이 혈액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젊어져. 젊어져. 내가 젊어질 수 있다니까? 너희들만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살도 잘 빠지나 봐. 저 자꾸 내 배를 보냐. 자, 깨끗한 혈액을 만들면 진짜 살이 잘 빠진다, 얘들아. 너네 왜 운동하면 살 잘 빠지는지 알아?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물질대사의 노폐물 배출이 우리가 훨씬 더 빨리 되기 때문이야. 운동 뭐 하세요? 안 해. 진짜 안 해. 요새는 할 수가 없어. 왜 선생님 다리에다 혈관을 갖다가 이게 드러내가지고 스탠스를 2개를 박아서 절대 운동하면 안 돼. 근데 계속 그 수업 시간에 계속 서 있으신데. 서 있는 건 운동이 아니잖아. 숨 쉬는 것도 운동이에요. 운동이지. 근데 움직이는 그 운동이라고. 본능이야, 본능 그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손상된 세포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재생시켜. 너네 플라나리아하고 얘 좀 달라, 얘는. 270정도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암세포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갖다 억제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우리가 뭐가 생기니? 하루에 매일같이 암세포가 생겨. 몇 개? 5,000개가. 근데 이걸 죽이는 세포, 자살세포가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네이처드 킬러 셀, NKC라고 우리가 불러. 근데 그 NKC가 몇 개가 생겨? 5,000개가 생겨, 5,000개가. 그 5,000개가 와서 이 암세포가 생긴 걸 붙들고서 뭐해? 터져요. 얘가 죽어. 터져. 없어져. 자폭세포야, 자폭세포. 그러니까 가미까지. 뭐가? 가미까지. 비슷해. 그래서 자살세포라고 불러. 그렇지. 네이처드 킬러 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야. 근데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NKC가 생산하는 양이 또는 작동하는 양이 적어버리면 암세포가 어떻게 돼? 점점 그 수가 많아지게끔 돼. 그러면 우리는 뭐에 걸려? 암에 걸려.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빠이빠이 하지? 하직이 아니라 내 몸이 아프겠지. 그럼 고통 헬로? 뭐 고통스럽다고 죽냐? 아프시긴 하겠지. 암이 걸리면 고통스러워요? 암에 걸리면 많이 아프지. 안 걸려봤지? 넌 걸려봤냐? 아니요. 자,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알레르기 작용을 갖다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엽록소를 갖다 쓰게 되면 너네가 아토피나 아니면 그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좀 해방될 수가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온도 알러지하고 나는 여기 먼지 알러지가 있어. 근데 그 온도 알러지가 나오면 선생님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게 얼굴이 빨개져. 원래 빨갛지 않았어. 아니야. 내가 빨개 지금? 아니. 아니, 토마토 주세요. 진짜? 반짝. 흥분했구나. 자, 반짝반짝? 방금 어. 좀 계셨어요. 호빵맨 같이? 네. 아, 그거보다 더. 그래? 오늘 네, 힘썼네. 근데 저 질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녹색 식물 있잖아요. 어. 그거에 대한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녹색 식물을 먹었을 때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는데 그럼 알레르기가 없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지. 엽록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치환했을 경우인 거지. 네가 먹는 거는 식물이고 그 식물 안에 들어있는 엽록체인 거지. 엽록소라고 하는 부분도 엽록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단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 그리고 일단은 너네가 여기서 이 엽록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철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바꿔가지고 혈액소로 만약에 치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산소의 섭취량이 우리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안 걸리느냐, 치매에 걸리지 않아.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여기 핸드폰, 이제 너네는 모르겠지만 주머니에 핸드폰 여기서 전화하고 있는데 진짜 핸드폰 어딨지? 여기 찾고 있다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부분에서 핸드폰 우리 어디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핸드폰 어딨지? 근데 핸드폰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우리가 열었는데 핸드폰이 얼어져 있어. 그런 경우를 내가 경험을 안 해보면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신뢰도가 안 가. 경험해보셨어요? 있지. 핸드폰 최근에. 가능해요? 야 핸드폰 아이스크림 가능하더라고. 하드막. 거기 뽕따 옆에서 같이 핸드폰이 얼고 있었어. 자, 근데 이런 엽록소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인체 효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엽록소하고 아까 헤모글로빈의 구조를 갖다 봤잖아. 그러면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엽록소가 혈액소로 치환되어진 인간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기대해 볼 수 있겠지. 네. 자,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뭐야? 유전공학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합성생물학과 연관 지으면 우리 사람은 내 몸을 갖다가 녹색으로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왜? 얘들아, 엽록소라고 하는 이 부분 아까 ABC가 있다 그랬잖아. 그것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구조에 따라서 어떤 거는 우리가 여기서 파래, 어떤 거는 우리가 갈색이야, 어떤 거는 우리가 녹색이야 이렇게 돼. 그러면 하나는 슈렉이고 하나는 헬보이인가? 빨간색이 헬보이?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유전적인 요양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이제 너네들이 초등생들이 아니라 중학생들 연대 면접이나 서울대 면접을 봐야 되잖아. 근데 서울대에서 매번 나오는 교수님은 바이오스피어를 갖다가 전공한 전땡 교수님이야. 아니, 나 아니야. 근데 선생님보다 젊어. 근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피어를 갖다가 우리가 전공을 해서 그쪽에 아주 이 자신의 유튜브에도 그 내용이 되게 많아. 유튜브 계정 알려주세요. 그분 유튜브 계정을 파고들어야겠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진짜 보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너네 바이오스피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테라포밍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진행을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우주도시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거 아니야? 근데 우주도시 갔는데 먹을 게 만약에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햇빛이 비치는 것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몸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야 돼? 식물처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니? LG에서 만들어 놓은 광합성 LED가 있어. 그러면 이 광합성 LED가 있으면 햇빛이 없는 이 실내에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 광합성.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다고. 그럼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다고. 언제나 속이 더부룩하겠군. 이해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걸어 다니면서 내가 걷는 것과 동시에 블루투스 기능으로 와이파이처럼 광합성을 할 수가 있다고. 차가다 밥 먹으면서 뜰 수 있어. 이제 질문인데. 네. 광합성을 했을 때 무슨 느낌이에요? 선생님 해보셨겠어?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선생님이랑 선생님 그럼 광합성으로 혹시- 하면은 이걸 입으로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미식가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얘기들이 우리가 여기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안 나와요. 뭐 안 나오지. 뇌를 먹는 속여가지고 먹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과합성을 맛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 세대 자체가 좀 바뀌겠지. 너네가 이거를 왜 여기서 이걸 선생님이 얘기를 갖다 해줬느냐? 식단 이런 항상 똑같아. 그냥 맛있는 거. 아니, 오늘 배울 게 유전이기 때문이야. 내일의 유지컵씨가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산다고? 너네 이거 맨델의 유전 법칙 자기가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 솔직히. 아, 맞네. 제대로 공부하진 않아요. 내려. 제대로 하지 않아요. 자, 누가 독립의 법칙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아, 잘못 설명. 무슨 법칙이야? 독립의 법칙. 독립. 맨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가 그거 있잖아. 아닌가? 그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이 있는데 독립의 법칙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는 못할 거. 해봐. 그 두 개의 유전 인자가 형질이. 서로 음. 그 영향을 음. 주고받지 않으면서 독립된 상태로 그 새로운 생명체에게 성질을 전달하는. 쉽죠? 또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 없을까? 은우 해볼래? 없어? 신 라면. 선생님, 어디 보냐 서유라. 독립의 법칙 기억해. 선생님 뭉뚱그려서 힌트 한 번만 주세요. 뭘 그려? 분리의 법칙. 네? 분리의 법칙. 그냥 뭉뚱그려서 정답 알려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유전 파트에서 유전을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너네들이 볼 때 독립의 법칙 9대 3대 3대 1이라고 답하면 그거는 끝이야. 근데 그거는 잘못 얘기한 거야. 너네 여기서 우열의 법칙은 우성과 열성이 잡종 1세대에서 있을 때 무조건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은 우성이 드러난다가 우열의 법칙이야. 이해되지?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서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난 그 형질을 자가교배시켰을 때 거기서 나온 잡종 2세대의 표현형의 분리비가 몇 대 몇 대면? 3대 1이야. 뭐? 우성과 열성의 형질이 3대 1이야. 근데 이거는 형질이 다 하나잖아. 근데 형질이 두 개가 있을 때 독립적으로 표현형의 분리비가 3대 1이 각각 적용돼야 돼. 3대 1, 3대 1이면 너네 이거 연관지어서 해보면 9대 3대 3대 1이 나와. 근데 독립의 법칙에서 맨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그 9대 3대 3대 1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인지 못하고 표현형의 분립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 못하면 그냥 우리가 여기서 3대 1, 이게 왜 3대 1이 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만 풀어. 맨델의 유전 법칙은 너네가 여기서 공부할 때 지긋지긋하게 가계도를 갖다가 그리잖아. 근데 가계도 그릴 때 가계도 그리는 문제 다 뭐야? 확률 문제야. 그래. 그래서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렇지.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보서가. 자, 일단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유전이라고 하는 거, 좀 글자가 좀 작다. 미안해. 잡종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형질 단어, 우성 단어, 열성 단어 쓰는데, 너네 지금 여기 겉에 드러나 있는 이 모습들은 다 뭐야? 우성이야, 열성이야? 우성하네. 너는 쌍꺼풀 없고 나는 쌍꺼풀이 있는데, 원래 외꺼풀보다 쌍꺼풀이 우리가 우성이거든? 근데 얘는 쌍꺼풀이 아닌데, 그럼 나보다 우리가 열성이네? 아니 다른 거에서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난 남성이야. 저거 우열이 우등생 열등생 할 때 그거예요? 아니야. 숫자랑 열자예요.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그거를 알려주려고 지금 했는데, 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친구가 외꺼풀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열성이 아니야. 이 친구에 있는 형질에서는 이 부분이 외꺼풀이 뭐가 되는 거야? 우성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우열의 법칙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나타낼 때 순종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세대에서 우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형질이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 잡종 1세대의 아래쪽에서 이 부분이 우리가 나타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저희 잡종 몇? 너네 다 잡종이야. 누가 순종이래. 나도 잡종이고 너네들도 다 뭐가 되는 거야? 몇 대예요? 나는 18대야. 어떻게 알아요? 족보에 나오잖아. 그 족보를 갖다가 우리 그리는 게 바로 뭐야? 가계도야. 가계도를 쫓아서 올라가게 되면 내 부모의 형질부터 내 족보에 있는 형질들을 다 비교할 수가 있어. 그거 갖고 있으세요? 있지? 오 어떻게 알고 있어? 우와. 어. 나는 증조할아버지 때까지밖에 없는데 고조할아버지 때까지.
족보가 어떻게 생겼냐고. 있어. 족보는 인터넷 거기 요새는 우리가 거기에 그 올릴 수가 있어. 예전처럼 우리가 막 찾아서 다니지 않아도 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족보가 이제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선생님이 이제 큰 아들이다 보니까 이 장손이 이 부분에 줄기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직계장손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할 때 족보를 갖다가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직계장소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전씨 집에 5개의 직계자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그럼 탑5. 만약에 직계장소 5명이 다 돌아가시면 그 밑에 또 있잖아. 아 밑에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았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다 없으면요. 없으면 그쵸. 전시집은 끝인 거지. 전멸인 거지, 전멸. 전시도 여기서 우리가 밭전자가 있고 온전전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달라. 선생님 어떤 시세요? 아니, 온전전자. 너네가 여기서 왜, 지금은 너네가 잘 모르겠구나. 그 1980년대에 동성동본 결혼 금지법이 있었어. 그게 왜 있냐.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네 스페인에 있는 어떤 한 가문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해. 근데 그 사람들 턱을 보면 말이야. 턱이 이렇게 생겼어. 맞아요. 그리고 이빨, 어떻게 이빨이 그렇게 생겼을까? 근데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교정을 해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그래? 그 안에 내부에서 태어난 사람들끼리 근친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유전자의 유입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이 있어, 없어? 없어. 원래 여기서 너네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건 같은 내부에서의 우리가 결합보다 혼혈이 훨씬 더 우열 부분에서는 우리가 위야. 근데 만약에 이게 다 계속 근신혼을 하면 도대체 가계도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가계도가 더 쉽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고 예를 들어 9명만 있으면 자. 9명끼리 쭉 가는 거야. 보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이거 혹시 표현형과 우리가 유전자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유전자형은 우리가 알파벳으로 우리가 순종과 우리가 그 잡종 그리고 또 우성과 열성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한 건데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너네 혈액형 있지? 네. A형, B형, 그다음에 우리가 AB형, O형은 다 뭐야? 표현형. 근데 A형 중에서도 뭐가 있어? AO와 AA가 있지. AA 완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재미난 얘기로 극소심이라고 하잖아. AO는 뭐해? 좀 덜소심이야. 자, AO예요? 난 AO야. 너 아오라고 하면 죽어. 자, 여기 B형인 사람 있지, B형. B형도 이 친구도 BB인지 BO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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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 모르지. 엄마가 무슨 형? 아빠는? A O형이면 얘기가 되지. 왜? 엄마가 B면 BO나 BB니까 아빠가 O형이면 아빠는 O거든. 그러면 거기 있는 부분에 너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BO밖에 안 돼. 자식이 B인데 엄마 아빠 둘 다 O인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돼. 죽을래? 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요새는 얘들아 무슨 혈액형이냐면 면접 보러 가서 만약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줘. 이 친구가 지금 질문한 게 잘못되어진 질문은 아니야. 예상 질문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심층 면접에서.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혈액형이 A형인데 O형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O형인데 B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그 무슨 혈액형이지? 그렇지. CIS의 시스 혈액형이 되면 어느 시점에 혈액형 돌연변이가 진행이 되어져서 자식의 혈액형이 바뀐다.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시스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해가 되어져서 뭐해? 살인. 여기서 헤어지거나 그 원래 자식에 대한 이 부분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 혈액형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있는 부분에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AB형인 줄 알았는데 내 부모의 혈액형을 알고 나서 나는 주워온 아이가 된 거지. 왜? 엄마는 O형이야. 아빠는 A형이야. 근데 나는 AB형이야. 그럼 내 부모는 아빠가 A형이면 엄마가 뭐가 돼야 돼? 적어도 B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20년 동안 나는 뭐 하고 살았을까? 난 주워온 아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막 이 생각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빠의 혈액형이 A형이네. 아, 정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혈액형이 되게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야. 근데 혈액형 중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혈액형 RH-야. RH-는 우리나라에서나 이렇게 우리가 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외국 가면 RH-가 더 많아. 우리나라는 RH-형으로 우리가 여기서 등록이 되면 너네는 전압 콜 받는 상태에서 수혈을 갖다 할 수가 있다. RH-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관리한다. 국가적으로. 형태, 인구, 그 숫자가 적어. RH-A형인가? O형인가는 전 국민 중에 5,000명밖에 없어. 많은 거 아니야? 만분의 1. 네? 많은 거 지금 아니야? 0. 많이요? 5천만 명 중에 많은 거 아니야? 5천만 명 중에 25%가 A형이야. 5천만 중에. 그러면 얼마야? 계산해. 5천만 개. 뭐 5천만 명 중에 25%가 A형이래. 그럼 몇 명? 1250만 명이 A형이야. 어디서든지 수혈받을 수 있는데 5천 명이 우리가 RH-형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수혈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사고가 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왜 RH-형을 우리나라에서 관리한다.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칠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원숭이 피다 이렇게 딱 얘기를 갖다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녹색 원숭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혈액형의 형태가 RH- 형태인 것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갖다 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RH- 형태의 부분에 우리가 쉽게 기억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지만 혈액형의 형태가 우리가 부족하면서 우리가 이제 혈액형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피를 모자라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뭘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인공혈액을 만들어내는 거야. 만드는 거예요? 보라색? 자, 아까 여기서 이 두 사람은 앞전 수업을 갖다 들었어. 좀 졸립지? 자, 근데 이야기를 잘 들으면 너네가 여기서 오늘 도움되는 이야기 딱 4개를 갖다 챙겨갈 수가 있어. 자, 우리 인공혈액을 갖다 만들잖아. 인공혈액을 갖다 만드는데 우리 인공혈액에 우리가 그냥 산소만을 갖다 운반시키는 인공혈액을 갖다 만드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우리 사람의 유전자처럼 우리가 들어있는 염색체 구조를 갖다 넣어서 인공혈액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할까? 후자가 더 유리해. 왜? 인공혈액을 갖다가 만드는 이유 왜 만들까? 우리 사람 말고 그냥 멀티툴로 쓰려고. 아니, 로봇에 우리가 넣을 혈액이 필요하다. 로봇이요? 네. 로봇이요? 이 로봇이요? 로봇이 왜 혈액이 필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봇에 대한 이 부분에서 앞으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2005년에 카이스트의 우리 김창환 교수팀이 인공 염색체를 갖다 만들어냈어. 로봇 염색체 14종류를. 네. 맞지? 알고 있지? 그 염색체를 갖다 만들어낸 이유는 로봇에 대한 성질을 우리 사람이 결정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너네 로봇도 우리가 사람처럼 대우를 갖다 받으려면 사람처럼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아. 그럼 자아를 가지고 있으려면 원래 그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심어주는 거 말고 로봇이 결정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인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 특정 인자를 갖다가 우리가 카이스트 교수님이 그걸 심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 자체를 갖다가 인공혈액이나 이런 데에 넣어서 그 부분에 우리가 로봇이나 이런 데에 활용할 수가 있겠지. 그럼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놔두면 나중에 우리 로봇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처럼 인간처럼 행동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어떤 로봇들이 만들어져 나오게끔 되겠지? 네. 자, 너네가 로봇의 3원칙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그런 로봇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로봇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로봇을 통제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또 다른 원칙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그때 가서 로봇을 갖다 죽일 거야? 로봇이 먼저 죽일 거야. 그래서 앞으로의 너네들 시대에서는 이런 생물학적인 구조에 대한 유전 구조가 누구한테까지 우리가 적용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 로봇에 우리가 적용되는 구조까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너네들이 자기소개서 써낼 때 거기다가 생물학자라고 써내거나 컴퓨터 공학자나 로봇 공학자 써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던 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 넣어서 이야기를 갖다 꾸며도 괜찮다.
알겠니? 너네 1차 지필평가 우리가 거기서 그 지원서밖에 안 적혀. 아니, 자기소개. 지필평가 보고 나서 합격자는 그거 바로 내야 돼. 그래서 지금 선생님한테 보내온 사람들은 거의 수능 작업 다 끝났어. 너네가 여기서 내가 8월 30일까지 엄마들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보낸 사람 6사람밖에 없어. 아 진짜 대충 써. 됐어. 자,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언제까지 보낼 거야? 야, 지문이 너네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다 1차 지필 통과할 거잖아. 그래야죠. 뭐 너네들 스스로가 너네들한테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런 다 거 통과할 거잖아. 권지우 의심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지? 떨어질 생각으로 보는 거 아니지? 그럼 다 써서 뭘 보내. 써서 보내요? 자기소개서. 그거 거기에다 뭘 써요? 그렇구나. 오케이. 잘.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진짜 잘. 진짜 모르겠네. 자, 봐라. 여기 맨델의 유전 법칙인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순종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 교배시켰을 때 잡종 1세대에서 자, 라지 Y, 스몰 y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이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자가 교배시키게끔 되어지면 얘가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는 우리가 뭐가 돼? 대문자. 대문자 Y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문자 Y, 즉 라지 Y, 스몰 y가 되는 거지. 그 상태를 갖다가 바둑판을 갖다가 우리가 그려서 설명을 하게 되면 유전자형의 비가 지금 라지 Y와 라지 Y, 스몰 y하고 스몰 Y하고 비율이 1대 2대 1이 되지만 여기서 나타났던 우열의 법칙도 여기서 우리가 적용이 되면 표현형의 분리비는 몇 대 몇이 된다? 3대 1이 된다. 이게 맨델의 유전 법칙 1법칙과 2법칙에 관한 내용이야. 자,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독립의 법칙을 갖다 우리 들여다보게끔 되면 잠깐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봐. 둥근 것과 둥근 것에 대한 부분. 네, 우리가 여기서 주름진 것과 주름진 것에 대한 비율이 자, 총 몇 대 몇이 돼? 12대 4.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표현형의 분리비는 몇이 된다? 3대 1.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황색과 황색인 것 12. 녹색과 녹색인 것 얼마? 4. 똑같이 표현형의 분리비 어떻게 돼? 3대. 근데 둥근 것과 주름진 것. 그 다음에 황색과 녹색은 형질, 즉 생김새의 특징이 어때? 다르지?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각각 어떻게 돼야 돼? 표현형의 분리비가 따로 적용돼야 되지. 독립적으로. 그게 바로 무슨 법칙이야? 독립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독립의 법칙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설명할 때는 두 가지가 되든 세 가지가 되든 간에 무조건 우리가 거기에 있는 부분의 대립형질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열의 관계를 따질 때 3대 1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다고,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유전이야. 중간 유전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라지 R,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이 부분에 지금 흰색이 우리가 스몰 R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온 거로는 우리가 뭐가 나와? 라지 R하고 스몰 R에 대한 이 부분들이 나오게끔 되어지지. 원래 분꽃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타낼 때 여기 레드, 그러니까 우리가 라지 R, 화이트니까 라지 W.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 얘는 중간 색깔인 분홍 색깔이 나와. 그래서 라지 R, 라지 W 이렇게 됐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우리가 분꽃의 중간 유전은 빨간색과 분홍색과 흰색이 있어. 이건 열성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분리의 법칙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중간 유전이라고 우리 표현을 갖다 하는 건데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만 있어라, 얘들아. 자, 그리고 거기에서 잠깐만 이제 사람의 유전으로 넘어가는데 사람의 유전 연구가 일단은 완두콩하고는 우리가 많이 다르잖아.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뭐지? 한 세대가 너무 길어. 관찰자보다 먼저 너무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지. 관찰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떻게? 억지로 뭐해? 억지로 교배시킬 수가 없다. 즉 다양한 교배를 갖다 시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돼?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이혼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왜 낳을 때 완두콩처럼 1600개씩 낳을 수 있어? 없어. 사람은 뭐야? 하나씩. 아니면 많으면 둘, 많으면 셋. 근데 요새 두 쌍, 너? 세계적으로 기네스북 기록은 37명. 에? 바뀌었어요? 37명. 미국 아줌마가 쌍둥이를 갖다가 37명을 한 낳았어. 번에요?
4번에는 아니고 4번에. 4번. 4번에요? 한 번은 여러. 그래서 37명인데 그래서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 다 입양시켰어. 자, 37명을 어떻게 키워?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사람의 유전 연구는 그래서 쌍생아 연구가 우리가 주된 연구를 갖다 이루는데 최근에 우리가 쌍생아 연구에서 쌍둥이가 우리가 많잖아. 네. 쌍둥이가 많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우성 유전자가 2명. 아니 우성 유전자 때문에. 어떻게 돼? 사람의 유전 연구에서 쌍생아가 요새 많이 생기는 이유. 주변에 보면 예전보다 너무 많아. 그러게요. 어. 그런가? 주위에 쌍둥이가 얼마나 우리 있는데? 반에도 최근에 쌍둥이 삼쌍둥이가 전화가 많이 보이고. 쌍둥이가 많이 보이는데. 샴쌍둥이는 붙어 있는 쌍둥이다. 네네. 다리가 3개, 다리가 4개일 수도 있고, 머리가 2개일 수도 있고. 머리가 2개일 수도 있고, 미국 쌍둥이가 머리가 2개지. 네. 그거는 서로 한 명은 여기 있지 않아요? 붙어 있는데 여기 한 명은 키가 작고 한 명은 키가 겁나 커가지고 D자로. 샴. 세포가 분열되어지다가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된 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붙어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 샴 쌍둥이는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갖다가 취득한 샴 쌍둥이야. 근데 샴 쌍둥이가 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게 우리가 대단하냐면 그 사람은 몸은 하나야. 근데 머리가 2개이다 보니까 뇌가 명령을 내리는 게 2개야. 그러니까 내가 배고픈데 하나는 뭐해? 안 배고파. 그럼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할 때 운전을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한쪽에서 뭐해? 왼쪽으로 돌리다 보면 뭐가 일어나? 직진.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딴 게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샴 쌍둥이 중에 굉장히 유명한 샴 쌍둥이는 인도야. 인도는 샴 쌍둥이에 대한 그게 많아. 제일 저기 하는 게 여기가 붙어 있어. 여기 이 다리가 3개야. 이렇게 하고 발이 이렇게 돼 있어. 한쪽에. 발가락 8개다. 8개. 한 가운데 발만. 그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 머리가 팔을 2개는 조절할 아닌 수 거죠. 있어요. 머리가 2개는 아닌 거죠. 머리 2개야. 선생님 그러면 봐봐. 서로 뭐랄까 생각을 많이 읽고 그럴 수 있는 있고 거예요. 여기 다리 하나 더 있고. 자, 그래서 머리가 붙어 있는 샴 쌍둥이는 분리할 수가 있지만 몸을 붙어 있는 샴 쌍둥이는 분리할 수가 없다. 왜요? 머리가 붙어 쌍둥이 어디서 분리해요? 머리가 붙어 있는 샴 쌍둥이는 최근에 머리를 분리를 했어. 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사람들?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 머리가 붙어 있는 애들. 어린 애들이야. 그래서 이 샴 쌍둥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 바로 너네가 거기서 발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 있는 그러니까 선천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문제도 있지만 후천적인 외부 환경의 우리가 변화로 인해서 샴 쌍둥이가 발생하는 일들도 많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근친 있지. 근친에서도 우리가 샴 쌍둥이가 많이 발생을 해. 자, 저 아까부터 진짜 궁금해. 네. 유튜브는 왜 있는 거야? 이건 따로 저기 연결되어진 강좌들이 또 따로 다 있어. 지웠어.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유전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 갖다 해줄게. 이 맨델의 그 잡종 실험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표 아직도 못 그리는 사람은 너네가 이거 꼭 그리고 있어. 서울대는 이 유전 문제가 진짜 한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연대는 유전 문제가 매년 나와 지금. 근데 그 연대는 유전 문제가 나올 때 최근에 나왔던 아주 좋은 문제가 뭐였냐면 외계인 유전자하고 사람의 우리가 지구인의 유전자가 서로 결합되어져서 새로운 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유전 문제가 있어. 자, 외계인과 지구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 우리가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그 아이에게서 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의 형태는 어떤 유전자인가? 외계인의 머리. 자, 누구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염색체가 영화를 보면 새로운 종이 탄생? 가능한가? 해보기라고 하지 뭐 뭐. 사람하고 물고기하고 그거는 그 맨 오브 스틸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영화를 너무 많이 사람 봤어. 그런 외계인이라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너네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우리가 뭐냐면 외계인의 종이 인간의 유전자하고 유사한 구조에 대한 유사도가 우리가 비슷하다고 하면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종 간 교배가 가능할 거야. 근데 이 외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종이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 근데 그 부분에서 유전자 매칭도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어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 그럼 뭐야? 유전적으로 비슷하다. 아니, 유전자가 서로 섞일 수 있는 구조인 거지. 근데 우리 사람은 그 유전자가 섞일 수 있는 구조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누구 이거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서울대 2022년도 생명 파트 시험 문제이기도 해. 왜 우리는 다른 종하고 못 섞나? 종이 다르고 종이 다른 건 당연하지. 종 다르고. 왜 그럴까? 이 많이 섞어서. 아니에요. 이미 많이 섞여서라는데요. 영준, 왜 그럴까? 뭘까? 아까, 자, 한 예로, 최근에 우리 돼지의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2달간 살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 근데 그 분이, 물론 죄수자이기는 했지만, 일단 급한 마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받아서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심장이 돼지의 심장이 아니고 얘들아, 돼지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심장에다가 이식할 목적으로 사람의 유전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심장이야. 근데 그 심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식을 갖다가 하면 사람의 우리가 원래 이식을 갖다 할 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유전자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어. 근데 뭐가 있어? 돼지의 면역 체계와 우리의 면역 체계가 어때?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돼지의 장기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몸을 계속 뭐 하는 거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면역에 대한 이 부분의 체계를 갖다가 우리가 파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자체에 대한 것들이 이식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종간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종간 특이성에 따라서 우리가 유전자의 구조가 매칭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거기 있는 부분에서 결국 그 유전자 코드에 따른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그것에 대한 구분을 갖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갖다가 하려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대기번호 2만 번까지 있는 지금 상태에서 기다리다가 보면 10년, 20년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장기 이식을 갖다가 받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장기 이식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 있는 부분에서 그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을까? 아니요. 왜 못 살아? 중국이니까. 아니, Chinese. 매칭도가 떨어지게 되면 면역 체계가 같은 사람이어도 공격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장기 이식을 받아도 오래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계속 바꾸면 되겠네요. 그럼 약간 뭐랄까 중국 약간 뭐랄까 혼혈이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한국인이랑 중국인을 들어서 한국 중국 혼혈이 나타나는데 중국 사람 심장을 이식하면 살 수 있어요. 아니지. 그 가족 심장이어야지. 그래요? 왜냐면 가족의 그래서 부모님이랑 아니면 자녀가 아플 때 신장을 떼줘야 되는 일이 있으면 신장을 하나를 떼서 줄 수 있는 이유가 유전자 구조의 매칭도가 높기 때문이야. 심장은 못 떼주잖아요. 신장 키드니, 선생님 콩팥. 신장은 어떻게 떼줄 수 있어요? 신장은 한쪽이 또 있잖아.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은 재생이 돼. 다 60%까지는 폐도 폐도 못 떼서. 폐는 안 돼. 야, 폐 밑동아리 자르면 어떻게 하려고? 자, 봐. 바람이 폐는 전체 이식이다. 전체 이식. 부분 이식이 안 돼. 걔는 주머니라서. 반쪽을 하는 아니, 전체. 양쪽 다요? 양쪽 붙어 있으니까 주머니. 자, 보자. 여기에는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는 사람. 맹이 뭐예요? 미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지? 미망이? 맛을 못 느끼. 이거 우리가 무슨 검사라 그래, 이거? PTC 검사. 자, 근데 이 PTC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쓴맛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못 느끼는 건데 비슷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정상인 남자를 갖다가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를 갖다 해야 될까? X? Y?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근데 원래 우리가 맛을 못 느끼는 거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테이스트, 그래서 우리가 T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정상인 남자는 우리가 뭘로 표현하면 돼? 라지 T?
라지 T 또는 라지 T, 스몰 T. 자, 그다음에 미맹인 남자는 우리가 뭘로 표현하면 될까? 스몰 TT. 자, 근데 정상인 여자는 똑같이 라지 T, 라지 T, 라지 T, 스몰 T. 미맹인 여자는 스몰 T, 스몰 T. 오케이. 자, 근데 할아버지가 미맹이네. 그럼 스몰 T잖아. 할머니는 정상이네. 근데 라지 T, 스몰 T인지 라지 T인지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자, 그러면 여기는 아버지가 지금 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라지 T, 스몰 T. 오케이. 자, 근데 어머니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수가 지금 미맹이잖아. 그러면 여기 엄마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자. 왜 할머니가 왜? 모른다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가계도로 갖다 따져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갖다 할 수가 있어. 얘들아, 이 미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낸 이 가계도를 갖다가 조사를 해놓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 다음 세대. 예측. 예측. 다음 세대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상 확률을 갖다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록 생명표 색 약이어가지고 정가 그 조사해본 적 있었어요. 근데 그 뭐가 좋아? 이거 해보니까. 그래서 저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학교 발표 때 그래서 저거를 공부할 때 이제 도움이 됐어요. 그래,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해보면 많이 재밌어, 얘들아. 네고 블록 맞히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레고 블록이요? 나중에 이거 진짜 가게도를 갖다가 타고 올라가 봐.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 조작식품인데, 자, 너네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유전자 조작식품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GMO를 하시는 거예요? 되지 않아요? 자, 솔직히 여기서 조사.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는 사람. 그게 다 뭐예요? 먹죠. 샤인머스켓 안 먹어? 내려. 아, 샤인머스켓 먹는 야 우리가 먹는 내려. 유전자 조작. 원래 수박도 다 원래 이상하고. 자, 딸기도. 이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이 부분은 이걸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그 부분에 뭐 유전자에 대한 어떤 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해질까봐 우리가 안 먹는 건데 지금은 이제 식량난이 곧 벌어질 거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식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대표적인 거는 유전자가 조작된 게 아니라 너네 그 감자하고 포메이토. 아, 네. 감자하고 뭐 위에 뭐 토마토가 열리게끔 되는 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이긴 하지만 생산 효율이 어때? 엄청 좋죠. 높잖아. 최근에는 옥수수하고 뭐가 열린 것까지 봤냐면 거기 옥수수 이렇게 우리가 열린 거 말고 뭐가 열렸을까? 너네 알아맞혀봐. 벼. 벼. 아니야. 고구마. 아니야. 옥수수 줄기를 생각해요. 줄기. 사탕수수. 아이스크림? 사탕수수다. 아, 사탕수수. 여기 줄기에 이거 꺾으면 버리잖아, 우리가. 네. 근데 옥수수의 사탕수수와 옥수수의 단맛을 갖다 증가시키기 위해서 두 개를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거의 성공.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하게 되면 옥수수가 어떻게 될까? 엄청 다. 엄청 달아져.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팝콘 같은 걸 갖다 만약에 튀기게끔 되어지면 팝콘이 엄청 달달하게 되겠지? 카라멜 팝콘 필요 없어. 이제 그래, 또 하나가 있어. 거기서 옥수수에 우리가 그 단맛이 강해진 이 알갱이가 만약에 사료로 쓰이게끔 되면 어떤 점이 우리가 더 좋을까? 애들이 미쳐 날게요. 혹시 아는 사람? 소에게 먹인다고 한 치면.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영양소가 좀 더 풍부해지니까 좀 더 당이 거기에 우리가 당의 공급이 많아지게끔 되어지면 지방이 더 잘 쌓인다. 지방의 축적이 우리가 많이 되어지는 형태의 우리가 그 생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어딜 보면서 또 하나는 그 당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합성을 갖다 따로 하지 않아도 돼. 그 우리가 지금 먹는 너네 감미료라고 불리우는 거 있잖아. 네. 설탕에 우리가 약 200배. 그다음에 우리 아스파탐 같은 경우 200배지만 우리가 어떤 거는 800배잖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먹다 보면 너네가 일형 당뇨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져. 단 걸 갖다 추구하는 그 부분이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근데 유전자 조작식품은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을 갖다 하게 되면 훨씬 우리가 여기서
더 받아들이기가 좀 쉬워. 그래서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할 때는 무조건 식품에 대한 안전도를 갖다 따져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도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GMO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먹을 수 있게끔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얘들아. 이 GMO 식품 중에 우리가 GMO 콩 있잖아, 콩. 네. 콩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요새 뭘 만들고 있냐면 콩고기를 갖다 만들고 있어. 근데 콩고기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콩고기의 그 맛이 좀 질감이 좀 이상할 뿐이지, 그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기 먹는 거하고는 우리가 별다르지 않잖아. 더 맛이 있어. 근데 그 콩고기 같은 제품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임파서블 푸드라는 게 있어. 너네 임파서블 푸드 먹어봤나? 너네 에그인데, 에그의 흰색은 색소만 넣고, 그 부분은 다 콩이야. 노른자도 콩으로 만들었어. 모양 흉내만 낸 거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고기 있지? 미디엄 웰던이나 이런 것들 익힐 때 뻘건 거 우리 나오잖아. 근데 그것도 다 흉내낼 수 있다고. 맛도요? 근데 햄버거 하나가 얼마야? 28,000원이야. 와. 그래서 아직까지는 임파서블 푸드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벽이 높지만, 만약에 우리가 비건 같은 경우에, 비건, 채식주의자가 고기를 갖다 먹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콩고기 먹어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부분에 흉내를 낼 수가 있겠지. 이해됐어? 임파서블 푸드가 사람들이 먹기 싫어해서 임파서블 푸드예요? 아니면 불가능해. 아직 만드는 게 어려워서 임파서블 푸드예요? 그 원래 채식을 갖다가 하기 위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고기의 육질이 안 들어가고 만들 수 있는 식품은 거의 없어. 네, 근데 그 비건들이 그걸 갖다 임파서블 갖다가 우리가 만들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형태적인 부분에서도 고기에 대한 부분에 혐오를 갖다가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기의 그 육류를 즐기는 것처럼 즐길 수가 없는 거야. 형태만 봐도. 근데 우리는 식량의 공급을 갖다 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논쟁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 얘들아. 어디? 그러니까 요 커튼 위에 저기 있는 게 딱 이쪽으로 내려오는구나. 그런데 이거? 저쪽으로 내려와. 이거? 그러네. 됐어? 거기에 딱 그게 매칭이 됐어? 하필이면 또 저기. 자, 아까 이 얘기지, 이거. 외계 아미노산의 포유류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 못할 경우, 이 외계 미생물이 오게 있다고 하는데 운석으로부터 떨어진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지구를 갖다 위협하는 얘기를 갖다 담고 있어. 근데 그 외계 운석에 묻혀져 있는 아미노산이 우리 포유류에게 우리가 여기서 입혀졌을 때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가 깨질 수가 있다. 대체되어지면서.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가 분해가 되어지고 난 가장 작은 단위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여기서 21종인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쓰일 수 있는 것들의 핵심은 필수는 8가지인가 그래.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게 외계께 들어오게 되면 외계에 어떻게 돼? 치환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 그 치환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그 면역세포 반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크게 저하가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너네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나? 선천성 말고. 에이즈. 후천성은 뭐다?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우리가 걸리게 되어지면 얘들아, 무균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너네 거기, 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번호 누르는데 항균 필터 있잖아. 그 항균 필터가 이렇게 커튼처럼 쳐져 있는 방을 우리가 여기서 무균실이라고 그래. 그 커튼이 우리가 그 항균 필터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 외부에서 균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자, 밥 어떻게 먹어? 그 안에서밖에 못 먹어.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전달해? 다 이 옷, 복장 갖추고 들어가서 식탁에다 놓고 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거 못 먹어요? 햄버거 이런 거. 점점 말라가. 그렇게 살려면은 돈이 많아야겠네. 그냥 죽는 거. 근데 지금은 더 좋은 소식을 알려줄까? 에이즈가
치료 전 단계이다. 오 그러면. 근데 왜 이 소식이 반갑냐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이들의 엄마들도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태어난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에 걸려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치료를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갖다 하는 거지. 에이즈에 걸린 사람 2명 같이 있어도 돼요? 되겠어? 안 되나? 무슨 의미에서? 그러니까 엄마랑 자식이랑 둘 다 에이즈에 걸렸으면 같이 있어도 되죠? 같이 있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 몸에 그럼 에이즈 걸린 사람은 우주시 균이 아예 하나도 같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 에이즈 걸린 사람은 그럼 우리 몸에 균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균이 없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가 파괴가 되는 거야. 면역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이 없어요. 밖에 있는. 파괴가 된다고. 자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 이건.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남성에게만 우리가 나타나는 질병이 있는데 자 이거는 남성에게만 우리 발병하는 그 지적장애 유전자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야.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뭘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냈어? 빅데이터. 너네들이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 남자들은 이 염색체, X 염색체에 의해서만 우리가 여기서 전달되어지는 유전병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X 염색체에 대한 어떤 존재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분류를 하면 아까 우리가 그렸던 뭘 갖다 그려야 될까? 가계도를 갖다 그리면 데이터를 갖다 구축할 수가 있지. 그 부분에 대한 것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용해서 보면 봐봐. 자폐증, 지적장애 등에 대한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은 여아보다 5배가량 더 높다. 누가? 남자가 지적장애를 앓을 가능성이. 그 이유가 뭘까? X 염색체의 부족 때문이야. 이해됐어? 그렇다고 Y 염색체를 갖다 X 염색체를 바꿀 수 있어? 아니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염색체에 대한 이 부분은 한번 가지고 태어나게끔 되어지면 더 바꿀 수가 없는 형태. 근데 만약에 얘들아, 자 이걸 갖다 바꾸고 싶어. 너네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유전자가. 염색체 한쪽을 잘라요. 맞긴 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유전자가 이긴 해. 친구의 X 염색체 좀 줄래? 하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성전환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은혜야. 어릴 때 하면 가능하잖아요. 어릴 때. 어릴 때 하면 세포가 별로 없으니까 할수 있다고 아니. 어릴 때라도 세포 한 개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같은 염색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태어날 때 태아일 때. 자. 한 개일 때. 자, 너네 혹시 그 얘기 들어봤어? 새 부모의 아기라는 말 들어봤어? 새 부모의 아기. 이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엄마의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학적 엄마가 몇 명이야? 2명. 생물학적 아빠가 몇 명이야? 1명이야. 그래서 나중에 진짜 친아빠이더라도 생물학적인 엄마가 우리가 와서 아이를 갖다 만나게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제를 갖다 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갖다가 우리가 하고 있고 외국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알려주기는 해. 자, 근데 아까 그 부분에서 이거를 할 때 생식세포가 아니라 그 여성, 정상적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염색체 구조를 갖다 뭐 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고. 이해됐어? 네.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 만약에 X 염색체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 자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이 핵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다른 남성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세포. 세포에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나는 정상적인 부분에 수정세포, 이게 우리가 생식세포를 가지고 수정을 시켜서 뭐 할 수 있다? 태어나게끔 할 수가 있다. 근데 남성이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려워? 남성이 어려운 이유. 알긴 아는데 말할 수 없어. 왜? 아니에요. 몰라? 뭔가 그럴 것 같았어. 여성은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게 선천적이야.
원래 가지고 태어날 때 200만 개 정도를 가지고 태어나. 200만 개. 근데 남성의 정자는 후천적이야. 만들어진 어. 사춘기 지나고 나서. 그렇지. 사춘기 지나고 나서 2차 성징이 지나고 난 뒤에 더 많은 양이 우리가 생성이 되지. 근데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프레시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얻어내려면 그 부분에 대한 걸 가늠을 해야 되는데 여성보다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여성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을 갖다 취할 수 있는 거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근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무슨 요법이 있다? 냉동 보관 요법이 있다. 그래서 정자은행과 난자은행의 보관을 갖다가 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거기까지